지금 앞에 허블레아니호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못 봤겠죠. 그랬는데 지금 충돌하고 그대로 지금 부딪힌 상태에서 밀고 들어가는 아찔한 장면이 고스란히 이 영상에 녹화가 됐습니다. 헝가리 수사당국이 그 뒤에 있는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을 체포한 이유는 바로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 충돌 직후 불과 수분 만에 허블레아니호가 침몰을 했지만 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수사당국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헝가리 수사당국이 체포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배은 박사님, 네.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 추돌 영상을 볼 때마다 만약에 저 뒤에 바이킹 시긴호에 구명보트도 더 많았고 네. 구명 장비도 더 있었을 것이고 하다못해 이 튜브도 좀 많았을 텐데 멈추고 나서 저 선장과 선원들이 재빠르게 구조 작업에 바로 투입이 됐더라면 19명 실종자 수 확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단 한 명도 실종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7명이 구조가 돼서 생존이 됐는데요. 당시에 생존을 했던 것도 주변 사람들끼리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지 저 배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강물에 빠지게 돼서 허우적대고 있어서 정말 숨이 넘어갈 지경에서 옆에 있던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구명 보트를 전해져 갖고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던 건데 정말 안타까운 장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 장면을 보면서 더 끔찍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 구조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겠지만 저 안에 선실에 들어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게 너무나 급박하게 침몰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 나오기 힘들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 오후 9시가 넘는 시간에서 비가 꽤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비를 피하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구명조끼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 같고, 오히려 현장에서 저 유람선을 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구명조끼를 주는 대신에 오히려 와인을 줬다는 거거든요. 와인을. 그러니까 야경을 즐기면서 관람하게 되는 저런 상황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맞춘 반면에 우리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소홀했기 때문에 예고된 참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지점들이 여러 곳에서 목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영상 속에 보더라도 침몰한 유람선보다 뒤에서 들이받은 이 바이킹 시기노가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대형 유람선인지 저희가 이 바이킹 시긴호의 자원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바이킹 시기노. 길이가 135m. 엄청나게 크죠. 100m 달리기 할 때 굉장히 긴데 그거보다 35m가 더 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배예요. 침몰한 우리 관광객이 탄 유람선보다 무려 5배. 그리고 폭은 12m로 약 2배. 그리고 정원은 190명까지 탈 수 있으니까 역시 정원 규모도 3배. 객실 95개. 식당 등의 시설이 있고 이 다뉴브강에 떠다니는 운행하는 유람선 중에 가장 큰 규모의 그것도 최신형 선박. 저거랑 부딪혔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황 소리는 났을 거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바이킹 시기노에도 저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에게도 어찌 보면 이 충돌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만큼의 파동이 있었을 텐데 올해 처음으로 운행됐다는 구조를 안 했다. 그에 비해서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의 그림을 저희가 비교해서 그려놨습니다. 직관적으로 이 크기 차이를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그래픽화를 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더욱더 좀 뭐랄까요. 김영주 의원님 안타깝고 화도 나고 그리고 이 다뉴브 강이요. 우리 한강보다 규모도 훨씬 더 작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강에 비해서 규모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폭도 그렇고요. 수심도 말하자면 다뉴브강은 4.5에 비해서 우리는 10 정도 되니까요.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강이 2배 이상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큰 유람선이 없는데 비하면 물론 교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저기에 떠다니는 배들이 밤에만 60대, 70대니까 상당히 그제처럼 비가 많이 오고 유속이 빠를 때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사건만 보더라도 아까 앵커께서 이렇게 용어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충돌이 아니고 추돌입니다. 추돌이다. 충돌은 서로 부딪힐 때고요. 교통사고상에서 뒤에서 부딪힌 건 우리가 흔히 추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부딪힌 거고요. 예. 우리 허블레아니호의 경우는 거의 다
다 왔기 때문에 정박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인 상태, 거의 쭉 천천히 가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오는 큰 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들어 부딪힌 것이고. 그러니까 훨씬 그 바이킹 시긴의 속도가 더 빨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은 이제 우크라이나 오데사 출신이라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정말 배가 컸기 때문에 앞에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비가 오고 야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 현장에서 바로 이제 그 리포트를 보면 우리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바로 직접적으로 신고는 들어왔어도 아무도 그걸 구제하지 못했고, 또 폭이 좁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바다하고 달라요. 말하자면 빨리 수사 체계만 있었으면 다른 다리 밑에서 하류 쪽에서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는, 말하자면 골든타임은 남아있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현지에서의 언론인들과 헝가리 현지인들 얘기로서는 예견된 인재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김용주 의원님 설명하셨듯이 이렇게 강폭이 좁다 보니 수심이 훨씬 더 민감하게 차이가 납니다. 강폭이 넓으면 비가 와도 이렇게 수심이 올라왔다 갔다 하는데 차이가 네. 덜하지만, 강폭이 좁다 보니 이렇게 4일간 비가 온 데서의 수심이 평소에는 얕았는데 깊어지고, 또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데다가 일방적으로 깊어지기만 한 게 아니라 부유물들이 일정 지역에는 또 이 교각이 있는 데는 쌓이고 해서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선장들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헝가리 당국들은 그동안 어떻게 관리했느냐? 야간에는 지금 현재 한 70여 대가 떴었는데, 저렇게 그 사고 난 이 바이킹 시컨호처럼 큰 배들은 뜨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정말 안타깝게 저 사고 난 구간이 가장 관광지들이 몰려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는 국회의사당이 있고, 또 한쪽 편에는 어부의 요새라고 또 역사적인 그런 유물이 있고, 그다음에 성 이슈투반 대성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리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한해서만은 저 대형 유람선을 허용한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행 첫날이었다. 네.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 인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구간에 대해서만 허용을 했는데, 저 구간에서 더 복잡하다 보니 사고가 일어났고, 예. 수심이 평소하고 달랐기 때문에 또 수습을 못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갔으면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이래 사고 수습하는 그 능력이나 이걸 길렀습니다만, 벌써 해외 관광객이 3천만을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다른 나라에 막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면회 방지를 해서 향후에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는 또 본보기가 되어야 되지 예.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분석되는 내용까지 지금 김희정 장관이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허은하 소장님, 네. 실종된 실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지금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또 더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실종된 아이 중에 최연소 아이 나이가 6세라고 합니다. 6세. 근데 그 6세 아이를 키웠던 어머니와 그 3대가 지금 실종이 됐는데요. 그 어머니의 나이가 38살, 일하는 어머니입니다. 일하는 엄마가 가장 힘든 게 아이를 키울 때 부담스럽고 또 어떻게 미안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바로 엄마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효도관광을 갔었던 아이고. 3대입니다. 그런데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요즘 사실 결혼도 늦게 하고 한 32살의 아이를 낳아서 정말 어렵게 살다가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던 저 여행에서 저렇게 되고 나니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여행에 대한 또 배에 대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렇게 좋은 일 하다가 저렇게 된 과정이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 또 제가 무학여고를 나왔는데 보니까 무학여고에 새 동창이 또 실종이 됐다. 한 명은 지금 구조가 됐다고 하는데요. 60대의 새 동창이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무학여고도 사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성수대교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트라우마가 있는 학교인데, 또 여기서 3명의 동창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63세, 4세, 5세라는 것은 아이들 키워놓고, 자, 우리도 한번 이제 좀 봐야 되지 않겠니? 우리끼리도 한번 즐겨보자라는 마음으로 떠났던 그 여행에서 이렇게 슬픈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 이제 가족을 둔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